오은영 박사와 함께 스몰토크 하는 카. 여기가 어디냐면요,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자, 여기 왔습니다. 마음이 설레요.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 기대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지켜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나 되게 밖에 나가면 잘한다는 소리 들어. 밖에 나가서 잘하면 뭐하니? 집에서 잘해야지. 듣기 싫으니까 됐어, 말하지 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전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 어떤 선배가 돼줘야 할 것인가. 명불허전 역시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다. 용기 내서 저 아유, 신청해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부릉부릉.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우리가 이렇게 또 네. 만나서 네. 또 궁금한 것도 얘기 좀 나누고요. 네네. 좀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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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고민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강박 증상인데요. 네. 제가 올해 32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없어진 건 아닌데 좀 형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좀 노래를 계속 듣는 형태였다면 최근에 이제 이세를 출산을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모든 부모한테 소중하고 너무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불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건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 정도가 조금 남들과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에 예를 들어 뭐 목이 갑자기 젖혀진다고 했을 때 혹시나 얘가 뭐 젖혀져서 어디가 다치진 않을까 막 계속 그런 걱정을 뭐 저 스스로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배우자한테 괜찮을까 이렇게 확인받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강박증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좀 용기 내서 저 신청을 아유, 잘 해봤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이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달 반, 45일 됐습니다. 많이 신생하군요.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태어난 그 소중한 아가한테만 좀 그런 강박 증상이 있으세요?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그게 사실 네, 네. 아주 귀중한 물품을 밖에 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모셔두는 상황도 많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이제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네.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게 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네. 이제 이 증상을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네. 2학기 들어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좀 증상이 네. 있으셨어요? 당시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동시에 좀 부모님의 갈등이 좀 많이 심한 상황이었어서 특히나 이제 시험 기간에 막 이제 싸우시면 노래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회피하곤 했는데요. 뭐 특정 곡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자 해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이건 강박 증세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을 해서 한 1년 정도 이후에 개선이 됐어요. 그러고 사실 불편함이 개선이 된 거지 이제 좀 계속해서 그런 증세는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23살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큰 병을 앓고 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후에 제가 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좀 말미암아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협한다? 위협한다. 네, 네, 그렇게 네.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 불안은 사실은 나를 지키고 대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편하게 표현하면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야 겁을 딱 내면서 브레이크도 걸고 어떻게 나를 지켜나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인간한테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기전이에요. 불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다만 다른 사람이 한 5만큼 느끼는 거를 네. 우리 선생님은 네. 한 10만큼 느낀다. 네. 그럼 이 5 정도를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빨리 좀 진정하고 완화시키느냐인 거거든요. 네. 불안이 높은 분들은 어떤 걸 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결국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는 이 상황에서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은 이걸 잘 사용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흠집이 나든 외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네. 일이 발생하면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네. 합당하게 처리하면 돼요. 완벽하게? 네. No. 네. 합당하게. 합당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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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불안한 분들은 그럴까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있고 그럴 때마다 까짓거 뭐 네. 흠집이다 봤자 네. 까짓거 뭐 네. 죽게 하겠어. 네. 이런 마음으로 불안을 조금씩 스스로 완화하고 진정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네. 네. 그럼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물건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너무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네.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의 선에서 네. 그냥 그 정도 조심하면 네. 이 생명체들도 네. 다 자기를 보호하고 다 네.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힘을 신생아들도 갖고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프면 울어요. 네. 그럼 살기 위한 본인의 네. 엄청난 생존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는 한은 네. 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그러면 이제 애를 딱 봤을 때,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럴 때 아니야, 내가 최선만 다하면 얘는 네. 얘 스스로 잘 살아갈 원래의 힘과 네. 능력, 에너지를 갖고 있어. 네. 네, 진정하자 네.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아이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한 번 더 탁탁탁탁 해주시고 이러한 따뜻한 접촉을 해주시면 아이는 잘 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안을 좀 부정적으로만 바라봤었는데 네, 네. 말씀대로 누구나 다 불안이 있고 정도가 있고 저는 이제 정도가 높다 보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좀 까짓거뭐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나 내가 잘 다루어내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아, 됐습니다. 이 가정 또 이 아가 응원하고 네. 행복하시기를 네.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명불허전이시고요. 너무 편안하게 잘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하더라. 너가 나를 닮아서 불안 지수가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옆에서 그걸 잘 달려주고 네가 스스로 불안을 잘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옆에서 노력을 많이 할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어서 감사합니다. 오세요. 앉으세요. 예, 닫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영광이고 선생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드시라고 아, 이렇게 저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좀 아유, 저는 이제 좀 감사합니다. 드시 좋아하시는지 아, 모르겠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저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무 예. 좋으네요. 아닙니다. 저 너무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너무 좋죠. 이렇게 아늑하게 예. 이렇게 가깝게 앉아서 예. 그죠? 예. 네.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중학교 1학년 이제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지금 1학년까지 뭐 학급 회장하면서 뭐 반장도 하고 네. 선생님들의 관계, 친구들 관계도 다 좋고 체육 뭐 그다음 뭐 보컬, 춤 뭐 이런 거 다방면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엄친딸이네. 저는 이제 참
그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옷을 집에 와서 벗어서 빠를 거 같으면 세탁기에 넣고 넣는다든가 걸건 건다. 예, 걸고 걸고 네네네. 그다음 뭐 쓰레기가 이제 휴지통에 넣는다거나 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반복되게 좀 계속 잘안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애들이 그러는 경우도 뭐 간혹 있지만 그 이제 반복이 되면 좀 부모로서는 걱정도 되고 네, 왜 그럴까 궁금도 하고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뭐 어떻게 우리가 보면 생활 기록부에 뭐 기입이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너무 이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뭐 얘기하면 아 그냥 다음에 할게 다음에 잘할게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게 이제 셀프 케어라는 면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 자기 관리하는 거, 뭐 양치를 한다든가 자기를 뭐 좀 깨끗하게 하는 거라든가 자기를 좀 꾸미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합니까? 그건 엄청 합니다. 아, 그런 거 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네. 얘는 평판이 중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판이 누가 될 행동을 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지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그런 것 포인트입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긴 해요, 누구나. 근데 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한테는 유능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잘해내는 사람, 나이스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렇게 평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의 평판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를 믿고 가까워서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덜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나친 어떻게 보면 믿음에 의한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를 좀 잘 안 하는 면도 있다고 보는 거죠. 양날의 칼 같아요. 부모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기본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해야 되는 면들을 좀 안 하는 거. 네. 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너무 그 부분이 제가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딸은 밖에 나가서는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유능하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잘해낸다고 칭찬을 많이 받을 텐데 네. 집에 와서는 요 면 때문에 매번 너 이건 문제야. 너 밖에 나가서 잘하면 뭐하니? 집에서 잘해야지. 이 부분 때문에 늘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런 소리 마세요. 나 되게 밖에 나가면 잘한다는 소리 들어. 이러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 들지 않고 약간 제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변화나 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소통 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재능도 많고 유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알지 대견하게 생각한다. 이걸 먼저 깔고 가셔야 돼요. 인정을 딱 해주셔야 돼요. 인정해 줄 건.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너가 이거는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면 틀림은 없어. 근데 이런 것도 네가 좀 실천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하고 네. 또 이 부분에서 잘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네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뭐 하나를 붙이자면 아주 능력 있고 잘해내는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반면에 약간의 지적이라든가 뭔 고쳐야 된다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그걸 좀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는 하지만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요.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부 성적이 잘 나왔을 때도 야 너 뭐 이번에 뭐 몇 등 해서 좋다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너 굉장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더라.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인 거지. 연습이고 그 나중에 너한테 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칭찬들이 훨씬 좋은 칭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부모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정서적으로 일단 수용받고 이해받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까? 부모 아니면. 그게 맞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아이 마음만 보세요. 그래서 애가 막
아, 나 힘들어 막 이러면 오 그래 힘들어 알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 이러면 사실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은 필요해요. 수용이라는 게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을 내가 들어서 알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뭘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준다면 뭐 화를 내면 뭐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겠지. 속은 상하겠지. 그건 알겠다. 뭐 이렇게까지가 수용이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네가 다 원한다고 될 수는 없어. 사실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줄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늘 아이가 자기가 바꿔나가야 되는 점을 알도록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잘 키우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 TV보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함께 또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네. 팬입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이렇게 아이스티를 안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목이 말릅니다.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아름다우시고. 좀 말씀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사실 팬심으로 신청을 한 것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의문이 드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존중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상 또 특히 더.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일할 때는 스스로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하면 나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그쳐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왔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제 다그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일할 때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전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게 혼자서 난 나를 사랑해, 난 너무 나를 존중해 라고 말만 되뇌이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이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어떨 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럴 수도 있고 잘 안 와닿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오늘 얘기를 하러 만난 자리니까 자의식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자의식이 높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나라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라는 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뭘 지지부진하게 하는 게 내가 내 꼴이 싫어. 누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제대로 못 해낸 내가 싫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을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일을 하면서 누구도 아무도 꾸중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라고 봐요. 일할 때는 그냥 늘 열심히 하고 늘 잘한다. 하지만 저보다 주위에 있는 어떤, 다 각자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다 각자 스타일이 다른데도 그때 제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너무 아쉬워요, 제 스스로가.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잘 맞춰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냥 당연함. 그건 이제 살을 빼도 마찬가지고 원만한 그 인간관계를 지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서도 욕심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면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기란 과연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 굴레에서 되게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욕심이란 표현은 적절치가 않아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떤 목표점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네. 회의를 하면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지만 그 문맥을 빠르게 캐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겠군요. 그럼 이제 이거 하는데 그게 그냥 부른 거예요. 저 속뜻을 저렇게까지 빨리 파악했구나. 왜 난 못하지?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도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될 점 뭐가 있지? 내가 부족한 건 뭘까? 그게 사실 반성을 하기도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떨 때 약간 지나치면 자기 비하까지 가는 건데 막 허우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셀프 어웨어니스예요.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면이 있네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의 이런 면 안에는 장점도 있고 또는 미운 미숙한, 면도 있죠. 네, 뭐 싫은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근데 우리 포도송이 있잖아요. 포도송이. 근데 포도송이를 딱 꺼냈는데 우와 이 포도 싱싱하다 이렇게 포도송이를 봤는데 사실 잘 헤쳐보면 그 안에는 약간 짓 묻은 것도 하나쯤 들어가 있고 아직 채 피지 않은 초록색 알맹이가 포도송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몽우리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이 싱싱하다 그러면 그 포도송이는 싱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부분의 합이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부분을 늘 따로 떼서 그 부분과 요 사람의 요 부분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로. 어떤 면은 좀 미숙한 점도 있고 어떤 건 좀 부족한 것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면들도 있고 이것이 부분이 합해져 있는데 나한테 이런 면이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면마저도 사랑하세요 이러면 좀 쉽지 않고요. 네, 부족한 면마저도 칭찬하세요 이건 좀 어렵고요. 네, 맞아요. 그냥 나한테는 이런 면이 있지 이게 나지 이걸 좀 accept 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할 때도 나고 이 부분을 잘할 때도 나예요. 특별히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어. 이걸 잘 알아야 이거를 딛고 변화를 해나가든 발전을 해나가든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연어가요. 1년에 몇 달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1년 내내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1년에 몇 달 그래요. 만약에 1년 내내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그러면 다 비늘이 다 찢기고 그쵸.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언제나 1년 내내 깨어있는 동안에는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인생이 좀 길기 때문에 연어를 딱 생각하시고 열심히 거슬러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쉴 때도 있어야 되고 I know, I understand, I aware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건데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구체적인 대화를 해서 너무 좋았고 일상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고 그런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예시를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특히 공대생이 제가 알아듣기까지 너무 쉬워서 아 정말 역시 오은영 박사님, 운영 박사님이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시 네. 안 피곤하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 제가 올해 사실 좀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승진도 했고 그리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네. 결혼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신랑 네 맞습니다. 어쩐지 고소하더라. 제가 이제 올해 음. 저희 팀에 후배를 한 명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후배에게 어떤 선배가 돼줘야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팀에 있은 지는 3년이 넘었고 회사에 다닌 지는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제가 사실 본격적인 후배를 받아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들어오고 완전 직속. 네, 같은 후배가 그룹에. 들어오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좀 어떻게 대해야 될까도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지. 어떨 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스러우세요?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모르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비슷한 거를 물어볼 때라든지 그러면 이럴 때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는 했던 건데 아직도 안 되나? 하고 약간 뭐 그때 이제 좀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막 너무 세게 하면 요새 막 젊건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너무 조심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세요? 지난번에 뭐 이건 얘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하면 이제 좀 하고 애가 굳더라고요. 굳어요. 네. 네, 이렇게 얼음이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회사 내에 또 네. 이런 사원 간의 문화가 바뀌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고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네. 잘못하면 너는 왜 가르쳐 준 거를 너는 기억을 못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면 한결 좋죠. 내가 조금 문서로 해서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네가 요거를 잊지 않고 잘 좀 숙지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방법일 스스로 것 같아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사실 모르는 거를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일을 했다가 제가 이걸 인지를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왜 안 물어봤냐라고 하면 이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물어보는 내가 뭔가 무섭게 했나라는 그 생각도 그런 좀 생각 들고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좀 그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뭘 물어보면 이제 계속 뭐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일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더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사실 처음에 물어봤으면은 그냥 옳은 방향을 알려줬으면은 끝나는 건데 잘못된 방향을 하면 뒤에서 수습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그 전부터 갈고 닦고 그렇죠. 그래서 다 유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선뜻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이 혹시라도 좀 생각이 되실 때는 네. 일단 그걸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음.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같이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일은 배워야 되는 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하는 거는 잘 가르쳐주고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좀 서로 소통을 먼저 좀 해놓으면 네. 그 뒤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나서서 아주 네, 적극적으로 하시면 네. 네, 회사에 아주 보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우시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티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은 좀 네네.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라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옛날에는 뭐 소확행이라던가 아니면 욜로 이렇게 좀 작고 소중한 행복을 이제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게 좀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따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즐거움을 좀 참고 절제를 해야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고민이 아이를 키울 때도 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업무를 할 때도 내가 어디까지 일을 이제 몰두를 하면서 시간을 써야 하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거든요. 나. 네. 이게 뭐 이기적으로 나만 챙겨라라는 그런 나가 아니고요. 나무의 뿌리 같은 게 나거든요. 나. 근데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현명한 판단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가 엄청나게 밀어닥쳤는데 야근도 하고 막 정말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저는 사실은 반대로 뭐 일이 많거나 가끔은 이제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막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야, 너 결국 너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즐겁게 막 해왔었는데 아, 내가 조금 약간은 바보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 때가 있어서 그래 막 약간 나무의 뿌리가 일순간 잠깐 흔들리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들은 것을 다시 내가 소화를 해서 내 영양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중간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 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일은 좀 있는데 약간 자꾸 이렇게 뒤로 빼고 조금 쉬었어.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선생님의 주관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했을 때 그때 가장 편안하고 네. 마음이 가장 뿌듯하실 거예요. 맞아요. 가장 네. 근데 네. 이거를 어느 순간 살짝 놓치면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남들이 이게 중요하대. 남들은 이걸 하고 산대. 이거에 어떨 때는 정신없이 자석처럼 따라가요. 왜?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인생도 늘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남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말고 꼭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편안해지실 네. 것 뚜렷해졌어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아이한테는 아이를 보면 그 딱 진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편하고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이제 살아가게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참는 거를 많이 가르쳐 줘야 하는지. 네, 아유,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몇 살이에요? 이제 10살 됐어요. 네, 많이 키워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거의 선생님이 같이 키워주셨다고 할 정도로 아, 네. 제가 진짜 제가 많이 가정이 많이 공부하면서 등판합니다. 네. 양육의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아, 네. 꽤 긴 기간을 이 아이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삶,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늘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물론 딱 두부 모자르듯 그런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걸 해내는 거, 또 참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서 그 쉼을 택하는 거랑 네. 아이가 그러고 싶어 할 때 제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다르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같니? 근데 뭐, 그거는 뭐, 맥락은 이해가 네. 되는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네. 너는 지금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 엄마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엄마는 오늘 좀 휴식이 필요하긴 해. 근데 그건 뭐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냥 엄마 좀 오늘 쉬어야 되겠어. 그래야 또 내일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네가 오늘 정말 어디가 아프고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참고 견뎌내는 거를 네가 연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엄마는 너를 가르칠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할 말도 하셔도 돼요. 아유,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뿌였던 게 많이 후련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업무하면서도 좀 어떤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명확하게 좀 됐고, 그리고 아이랑도 좀 그런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요즘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좀 고민하던 것들이 다 좀 깨끗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10분을 만나뵀는데요. 되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과 나눈 의미 있는 이야기들, 고민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현대자동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복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이것도 할 보라트? 네. 사랑합니다.